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오늘 정말 미친 흐름이 나왔죠. LG전자 오늘 기어코 또 상한가를 말아 올렸습니다. 자, 넥스트고래소에서부터 심상치 않더니 자,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시가를 무려 20% 넘게 갭으로 띄워버리고는 장 열리기가 무섭게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해버린 거죠.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LG전자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LG전자의 흐름은 슈퍼들이 돈을 써서 올리는 거대한 포물선 파동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자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는 이 순간부터는 가속도 국면에 이제 진입을 하는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제 예언이 이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세력들이 개미들이 탈 기회도 안 주고 이렇게 이제 시가부터 강하게 띄운 뒤로 바로 이렇게 날려버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가속도 구간과 이 상한가 랠리를 얼마나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해 드렸는지 자, 어제 영상 짧게 복귀하고 오겠습니다. 바로 속도를 미친 듯이 올리는 추세의 가속도 구간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다는 뜻이죠. 자, 이 포물선 상승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시장의 모든 의심들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사방에서 대기하던 이 매수 확신자들의 눈이 뒤집히면서 그러니까 호가를 이제 위로 긁으면서 달려드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력들은 이 광기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연일 계속된 호재 뉴스를 사정없이 뿜어내면서 상승에 대한 각도를 이렇게 점점 수직에 가깝게 꺾여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시간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강해진다는 거죠. 자, 보신 대로 진짜 이제 주가의 상승 각도가 거의 수직으로 꺾어서 올라가고 있죠. 제 전략대로 이제 흔들림 없이 잘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자, 6월 첫 거래일부터 정말 시원하게 상한가 들어가 준 건데 오늘 영상은 기분 좋게 좋아요 버튼 한 번씩은 시원하게 꾹 눌러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이어가서 주가가 이제 정말 미친 듯이 연일 폭등하다 보니까 이 행복함과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대체 이 종목 언제 팔아야지 가장 꼭대기에 팔 수 있을지 진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정말 주식시장의 묘한 심리죠. 자, 우리가 이제 쏟아지는 투매 구간에서만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종목이 너무 현재와 같이 과하게 날아갈 때도 느끼는 이 상승의 공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심리를 느끼게 하는 이제 변곡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 달콤한 상승을 온전히 즐기되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내는 어느 이 결정적 신호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미련 없이 매도를 쳐야 하는지 정말 진지하게 시나리오를 짜두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정말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미친 듯한 랠리 속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을 욕심 부리다 보면 한순간에 이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서 무지막지한 급락 폭탄도 맞지 않으리란 부분 절대 없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앞으로 이 LG전자 이 무서운 상승 가속도를 어디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시나리오를 그려드리고 주포들이 엑시트를 할 때 차트에 남기는 이 최종 매도 시그널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제가 이제 이 LG전자 처음 영상 올려드릴 때 바로 이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이 3분봉이 떨어졌을 때죠. 기억하시죠? 다들 이제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제가 오히려 이제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기회는 딱 오늘까지밖에 없다라고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지금 와서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맥점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5월 21일 상한가를 우리가 시작으로 29일에 특히 오늘까지 6월 1일까지 벌써 세 번째 상한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원하게 쭉쭉 뻗어주고 있죠. 무려 시총이 적은 종목도 아닙니다. 47조나 되는 종목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왜 매도 문자를 안 보내주냐고 다급하게 이제 문자를 주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상한가를 굳건하게 말아 올렸는데 제가 매도 사인을 들 이유가 전혀 없죠. 제가 분명히 이 자리는 그러니까 추세 가속도가 붙는 구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상한가로 문을 잠가버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시가 갭상승은 시장이 주는 서비스 개념 같은 거죠. 서비스 개념. 그러니까 오늘처럼
상한가를 마감하니까 시가가 이렇게 20% 높게 출발하면은 또 과매수가 쏠려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시가가 많이 떴을 때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하던 이런 연속 상한가에 대한 흐름이 나아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도 일단 갭 상승이 시가가 얼만큼 뜨는지 우리가 좀 편안하게 확인부터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물론 보통 이렇게 이제 연속 상한가를 달리는 종목들은 이제 3매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3거래일째 된 날에 이제 시가 등락 과정에서 물론 단기 고점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꺾이는 걸 우리가 정확히 확인하고 팔아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오늘처럼 상한가 락이 딱 걸려 있는데 굳이 우리가 먼저 던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최고점에서 미련 없이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우리가 그걸 정확히 잡으려면 이번의 상승이 왜 발생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이 주포들의 심리 또한 읽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작년 이제 10월 말에 그때도 이제 젠슨왕 CEO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그리고 정의선 이 현대차 그룹 회장과 가졌던 그 역사적인 바로 이 1차 깐부 회동이었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당시 이제 회동 뉴스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지금의 이 LG전자처럼 곧장 막 상한가를 치고 급등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슈가 트리거가 되면서 그 뒤로 어마어마한 폭등을, 그러니까 점진적 상승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역대급 대시세를 분출시키는 완벽한 이 출발점의 회동이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LG전자가 그보다도 훨씬 격하고 무섭게 위로 튀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삼성전자와 그리고 하이닉스로 엄청난 이 학습 효과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엔 수급이 정말로 단기적으로 한 번에 쏠리면서 지금과 같은 역대급 급등을 완성시킨 거죠. 쉽게 말해서 작년에 삼성전자 10만 원을 돌파를 하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정말 무섭게 올라갈 때 무거운 대형주가 설마 더 가겠냐라면서 이제 쳐다만 보다가 수익을 받아먹지 못했던 바로 이 개인들의 지독한 포모가 지금 심리를 자극하면서 이 상승을 만들었다는 거죠. 엔비디아와 엮이기만 하면 2배, 3배 우습게 날아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죠? 이미 눈으로 직접 두들겨 맞아가면서 이 모든 학습을 끝내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절대 안 놓친다라고 지금 개인이고 기관이고 할 거 없이 시장가로 그냥 사버리는 거죠. 시장가. 위호가로 긁어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시가가 20%가 떠버리는 겁니다. 자, 대형주도 이 엔비디아의 재료만 있으면 상한가를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너무 여러 번 시장에서 증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효과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붙을 때 세력들 역시도 지금 주저없이 밀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지금 이 LG전자는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현재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급의 힘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제 고점 매물대들도 다 뚫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런 물량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급등하던 주가가 밀렸다가 재급등을 하면은 이 본전 심리들, 그러니까 앞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탈출을 하는 매도세, 그러니까 즉 악성 매물이죠. 악성 매물대가 보통은 존재한데, 그러니까 LG전자는 지금 그 앞에 가로막는 벽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 매물대다, 제로. 그 영역에 이미 들어간 겁니다. 그 흐름이 현재 광기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 우리가 냉정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 광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수급이 너무 단기간에 현재 쏠려버렸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차트상으로는 수직으로 꺾고 올라가면서 거대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파동으로 나오는 건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포물선 이야기를 하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드렸지만 이 포물선 뒤에 과연 어떤 잔인한 그림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냉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거대한 포물선 상승 뒤에는 항상 그 조정의 형태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매도로 진행이 되죠. 단기간에 숨도 안 쉬고 차오른 이 과매수의 현상이 필연적으로 불러일으키는 바로 무시무시한 이 급락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주포들이 물량을 딱 던지기 시작하면 이 포물선이 꺾이는 게 정말 한순간이라는 거죠. 자, 이 앞에 급락을 경험하신 분들은 더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기준에서 현재 이 주포들의 엑시트 시점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니까 자, 집중해 주시고요. 아직 아래에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왜냐하면 이번 이 젠슨 황 CEO 방문이 수급이 이제 극대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 LG전자가 지금 일정주 성격의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젠슨 황이 방문한다는 뉴스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국내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재료가 현재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주식시장에서 기대감은 뭡니까? 주가를 밀어올리는 최고의 연료의 역할을 하지만 막상 그 이벤트가 눈앞에 실현되면 여지없이 바로 이 차익 매물이라는 게 쏟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자, 소문에 사서 뭐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실제 회동 전후나 당일 이제 젠슨 황 CEO가 입국을 하면서 국왕무 회장을 만나면서 악수한 사진이 찍히고 이제 기사들이 포털에 도배가 되는 바로 그 시점이 단기적인 재료 소멸, 즉 뉴스에 파는 셀 구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서 이 LG전자 과열 영역을 시키는 이제 깊은 조정이 발생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앞서 작년 10월에 뭐 치킨 회동 이야기 해드렸죠. 그때 이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그때가 이제 이때인데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그때 역시 삼성전자도 똑같이 포물선에 대한 상승을 만들어줬습니다. 회동이 되고 어떻게 됐냐? 이 삼성전자도 엄청난 급락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밀리면서 그때 다들 시장이 엄청나게 초토화 됐잖아요. 과매수가 불러일으키는 이 레버리지 효과가 불러일으키는 바로 이 투매성의 매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LG전자는 그때보다 지금 이 상승에 대한 각도나 과열 상태가 훨씬 더 과하다라는 거죠. 들어온 수급의 밀도가 다른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면서 이제 이격을 줄이기 위한 이 위험한 급락을 우리는 어떻게 미리 캐치하고 피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바로 이제 제가 시장을 보는 강력한 무기인 맥점 차트가 필요한 겁니다. 자, 과거 패턴을 돌려보더라도 여러분들 포물선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됐냐? 이 맥점 라인이 깨지는 구간에서는 예외 없이 조정이라는 게 강하게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 삼성전자도 볼까요? 삼성전자도 깨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과한 급락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아무리 기세가 좋던 주가도 이격 줄이기 작업만큼은 절대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설령 그 뒤에 주가가 나중에 더 간다 하더라도 굳이 우리가 이러한 하락들 아픈 하락들을 온전히 다 맞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싹 알고 피해갈 수만 있다면 최고점에서 우리가 엑시트를 하고 아래에서 다시 잡아가는 게 현명한 매매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이 앞에 파동에서도 똑같이 포물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저점 라인에서 다시 한번 또 완벽한 타점을 잡아드렸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 이 고점 구간에서도 우리가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일부 엑시트를 좀 해보자는 거죠. 자, 제가 이 흐름을 정확하게 잊고 있었으니까 이번 폭등 직전에 이런 조정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자신 있게 잡아드릴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현재 LG전자는 명백하게 단기 초과열 영역에 진입을 하기는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목 빠지게 기다리던 젠슨 황 CEO와의 핵심 회동 일정 역시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무조건 이 단기 고점의 징후가 한 번은 강하게 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 정점이 내일 연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이미 과매도 그러니까 핵심 과열 밴드를 봤을 때도 이미 상단 라인에 완벽하게 좀 진입을 한 상태예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과열에 왔기 때문에 상단 구간을 한번 찍으러 가긴 할 거다라고. 근데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앞에 파동에서도 고점을 인지할 수 있었던 거는 뭡니까? 과열 밴드의 고점을 찍어서인데 현재 다시 한번 그 과열 밴드의 상단을 찍었다라는 거죠. 물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는 파동이 나오긴 할 겁니다. 이 영역에서는 이제 내 계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일부라도 챙겨주는 게 정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 대해서 완벽한 이탈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전량 엑시트를 감행하는 게 정석적인 거래라는 거예요. 실제로 같은 테마를 타고 있는 자 LG 이노텍도 보면 얘도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오늘 장중에 무려 24%나 급등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과열 상단을 찍자마자 어떻게 됐죠? 장중에 어마무시한 매수세가 떨어지면서 무려 20%가 넘게 빠져버린 거죠. 이게 LG전자는 예외이냐?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아침장 열리자마자 형성이 되는 바로 시가를 확인을 할 겁니다. 시가가 몇 프로에 뜨는지 바로 그 강도를 좀 체크를 할 건데 강도를 가장 먼저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장중에 이제 오버슈팅이 강하게 툭 튀어나와 준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두 번에 걸쳐서 깔끔하게 이 분할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고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제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뿜어주는 초과열 영역에서는 일단 기분 좋게 일부 물량을 챙겨가고 그 이후에 이제 주포들의 이탈을 하는 제가 보는 이 맥점 라인이 완벽하게 깨지고 내려갈 때 그때는 이제 남은 물량까지도 전량 엑시트할 수 있도록 문자를 정확하게 쏴드린다는 거죠. 자, 바닥 공포 구간에서 우리가 용기 있게 잘 사온 만큼 이제는 이 꼭대기 랠리에서도 매도 마무리를 완벽하게 좀 잘 지어야 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주식에서 매수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매도죠, 매도. 자, 그래서 내일 아침 장중 실시간으로 진행이 될 이 주포들의 최종 엑시트 매도 신호 한 발 늦지 않고 최고점에서 정확하게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천코치는 여기선 매수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매도에 대한 타점을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자,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고형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 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